네,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. 올 봄 국내에서는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. 바로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. 과연 누가 승기를 잡을지, 그리고 증시에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이슈 돋보기 시간에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서 오세요. 네, 재보궐선거가 지금 22일 정도,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? 이 선거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울과 부산시장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, 또 기초의원도 보궐선거 있습니다.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,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20여일 남짓 남았는데요. 바로 이제 목요일, 금요일 이번 주입니다. 이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입니다. 등록이 진행되고 다음 주 25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. 다음 달이죠. 2일과 3일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 선거일에 뭐 업무가 됐든 다른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,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 선거일도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전국 동시선거인 경우에는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는데 오후 8시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출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공휴일이 아니거든요. 출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퇴근 후에 8시까지는 투표가 가능합니다. 네, 4월 7일이 투표일이고요. 이 본투표일 날은 공휴일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겠네요. 코로나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좀 있죠. 뭐 일반적인 투표 방식에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제 적용된 바가 있는데, 이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거소 투표가 가능합니다. 이 거소 투표가 뭔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우리가 이전에는 이 거소 투표, 그러니까 직접 투표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여기서 이제 거소 투표를 하는데, 우리가 흔히들 부재자 투표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. 맞아요. 바로 그 투표 방식이 거소 투표가 됩니다. 근데 원래는 이제 이 거소 투표가 이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특수 시설에 있는 분들이죠. 병원, 또 요양원, 수용소,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,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사실 투표를 하러 현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만큼 그분들에게는 이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. 또 이제 군인들의 경우 사전 투표를 할 수 없는 군인들의 사정이 있죠. 왜냐하면은 우리가 청해함 같은 경우에 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군인들의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외딴 섬에 있는 경우,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합니다. 그 신청을 언제냐? 바로 오늘부터입니다. 오늘부터 20일까지 이 구시 군청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.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, 우편물의 경우에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19일 정도에는 좀 보내야 여유 있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만큼 거소 투표를, 부재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챙겨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거소 투표가 가능합니다. 근데 서울이 선거구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.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는 이 거소 투표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게 잘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, 이 경우에는 이 선거 당일날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겠는데, 국회의원,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일반인들의 투표 시간 이후에 6시 이후에 잠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이 자가격리자를 이동을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는데, 이번의 경우는 아직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 만큼 어떤 방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정들과 또 이러한 사항들 꼼꼼히 챙기셔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LH 사태입니다. 선거를 앞두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. 그렇죠. 이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. 그렇습니다.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가 되어 왔던데 좀 최근엔 가라앉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LH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어떤 지역보다도 특히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지역의 민심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이 부동산 이슈가 재점화된 것도 영향을 결정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이고, 특히 이제 중도층 표심이 상당한 변화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
이미 진영 간 대결구도 선거라는 건 일종의 전쟁이라고도 부르거든요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의힘 또 보수 야권 지지층들이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있는데 중도층 표심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이슈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선거에 이 태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정말 부동산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서울시장의 후보 단일화 경쟁도 현재 야권에서 특히나 좀 치열한 양상입니다. 오세훈,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? 네, 단일화는 게 이제 후보 한 명을 결정하는 네. 건데 좀 더 이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 명이 아니라 또 한 명이 결정이 돼서 이제 출마하는 것이 단일화인데 이 단일화 협상이 만만치가 않죠. 왜냐하면은 내일과 모레입니다. 내일과 모레 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19일 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에요. 네. 이 날을 넘기게 되면은 모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. 그만큼 지금 단일화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지지율이 다르면은 단일화가 오히려 손쉽게 될 수 있어요. A 후보와 B 후보 중에서 A 후보가 훨씬 앞선다. 이러면 그냥 단일화가 A 후보 쪽으로 갈 것 같아.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이 비슷하면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애매하네요. 누가 될까? 또 서로 양보를 못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또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상당히 난항인데 그렇다고 또 두 사람 모두 출마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. 이런 인식이 바탕에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 단일화는 대대 막판까지 상당히 진통이 예상됩니다. 네, 마지막까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팽팽한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. 한편 부산 쪽에서는 현재 김영춘, 박형준 후보의 양대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변이 없이 박형준 후보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? 글쎄 그걸 단정할 수 있다면은 제가 여기 안 있겠죠. 네. 이제 선거는 예측인데 예측을 얼마만큼 가깝게 잘 하느냐가 그럼요. 중요한데 뭐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부산 선거도 뜨겁습니다. 결코 서울 선거 못지않은데 대체적으로는 박형준 국민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니까 약간 후보 간에 좀 이제 서로 표를 얻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예요. 보통 이제 공약을 두고서 좀 이 생산적인 또 그런 이제 선거전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후보 이런 게 잘못돼. 최근에 이제 좀 네거티브 관련된 문건이라든지 또 뭐 분양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부산 선거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도 특정 후보에만 유리하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에게 좀 더 흠집이 많으냐 이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부산 선거전.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. 네거티브 선거전이 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. 네, 좀 투명하고 깨끗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차기 대선의 판도를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? 그럴 수가 있죠.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미니 대선 전초전이라는 네. 얘기를 하거든요. 여당 후보가 이기면 국정 안정론에 좀 힘이 실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당 후보가 대체적으로 차기 대권에도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야당 보수 야권 단일 후보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뺏기게 되면은 이거 정권이 바뀌는 건 아니냐? 좀 정권 심판 쪽에 무기가 실릴 수 있겠고요. 이번 선거를 전반적으로 볼 때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도 있고 서울 선거도 부동산 앞으로 또 아파트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건설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건설주,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슈 돋보기 차기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배종찬 소장님과 미리 점쳐봤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